조영사, 구하나가 있던 보육원에 가서 이하나 이두나에 대해서 알아봐줘. 최명진은 최근 신여진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 때문에 조 형사에게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 형사는 가끔 등장하지만 최명지의 모든 범행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핵심 인물이죠. 조 형사 배역을 맡은 김낙균 배우의 명품 연기 덕분에 이런 명작 드라마에서 긴장감이 더욱 증가하고 있죠. 최명진은 조 형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과거 범행을 숨기려고 하지만 결국 이 조 형사 때문에 최명지의 몰락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조 형사는 구하나의 보육원에서 구하나의 행적을 쫓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조 형사는 의외의 인물에게 혼쭐이 나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똑똑한 은총이입니다. 오늘은 왜 은총이와 조 형사가 만나게 되고 은총이가 조 형사를 어떻게 속여서 최명지를 감옥에 보내는 것에 큰 활약을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최명지는 구하나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지만 갑자기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냅니다. 최명지는 구하나와 신여진이 둘이서 같이 연기를 하며 구하나를 딸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구하나도 신여진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었죠. 구하나가 본인이 진짜로 유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최명지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최명지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최명지는 신여진이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최명지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구하나의 과거 행적부터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명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핸드폰을 꺼내 조 형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야 조 형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명지 누님? 최명지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 형사, 내가 시킬 일이 있어. 구하나가 있었던 보육원을 자세히 조사해봐. 실수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 알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조 형사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구하나가 과거에 머물렀던 보육원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보육원에서 구하나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하나라는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조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있나? 보육원 관계자들이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녀들은 매우 조심스러워하며 대답을 피하려 했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조 형사는 미간을 좁히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명지의 의심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명지 누님, 무언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육원에서 그녀의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관계자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최명지는 의자의 팔걸이를 꽉 쥐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은총이에 대해 알아보면 답이 나오겠군. 그녀가 은총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조사해봐. 알겠습니다. 은총이와 그녀가 언제 처음 만났는지, 어떻게 가족처럼 지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약점을 찾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최명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좋아.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야. 조 형사는 은총이에 대해 알아보려 했습니다. 은총이는 예상 외로 단단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조 형사를 처음 보자마자 조 형사가 나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조 형사가 보육원과 수녀라는 단어를 써가며 은근슬쩍 질문하는 것에 조 형사에 대한 의심을 더욱 크게 하고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 형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총아, 난 경찰 아저씨야.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왔어. 은총이는 구하나 이모랑 언제부터 같이 살았니? 은총이는 눈을 크게 뜨고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옛날 때의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조영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구하나이모한테 들은 건 없어? 구하나이모는 나중에 수녀가 되어서 보육원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조영사는 미묘하게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을 유지하며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혹시 이두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니? 은총이는 눈을 반짝이며 일부러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두나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만화 캐릭터예요? 은총이는 일부러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며 관심 없는 척을 했습니다. 조영사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영사는 은총이에게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총이는 확실히 뭔가를 알고 있었지만 절대 입을 열지 않을 태세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총이는 조영사가 돌아서는 것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이모를 지켜야 해. 그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조영사는 은총이의 말을 믿고 다시 구하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는데요. 구하나는 수녀가 되고 싶다고 한 걸로 봐서 더 이상 보육원에는 답이 없겠군. 은총이가 구하나를 위해 선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조영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은총이는 구하나에게 조영사라는 사람이 와서 구하나이모에 대해 물어봤다는 말을 해줍니다. 은총이가 말해준 덕분에 구하나는 누군가 이두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구하나는 그 조영사라는 사람이 최명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구하나는 혹시 최명지가 유진이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구하나는 혼자서 최명지 일당을 잡을 수 없으니 황진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죠. 황진구는 구하나가 위험에 빠졌음에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구하나와 황진구는 최명지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했고 최명지가 조영사를 만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최명지가 조영사와 어떤 창고에서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두 사람은 창고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안에서는 미세한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창고 벽에 밀착시키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황진구는 창문 틈으로 안을 엿보며 속삭였습니다. 최명지랑 조영사가 무언가를 거래하고 있어요. 뭔가 서류 같은 걸 건네고 있네요. 구하나는 녹음 장치를 켠 채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뺑소니 사고 증거들을 여기다 놔둔 이유가 뭐야? 저도 확실한 보험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혹시 최명지 누님이 배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최명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영사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조영사는 더 많은 돈을 주면 이 증거들을 다 없앤다는 말을 하고 조영사와 최명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은 구하나와 황진구는 충격을 받았죠. 구하나와 황진구는 즉시 경찰을 불러서 유진이 사고의 증거들이 있는 창고로 출동시켰고 최명지와 조영사의 범죄 증거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구하나와 황진구는 최명지와 조영사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최명지와 조영사 그리고 윤세영까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며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은총이가 똑똑하고 현명하게 조영사를 속인 덕분에 구하나를 포함한 착한 사람들이 좋은 결말을 가져올 수 있었죠. 최명지와 윤세영이 감옥에 가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